연준은 이틀간의 FOMC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2,670억 달러어치의 3년 미만 단기 국채를 6에서 30년 만기의 장기 국채로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리스의 정치권은 사마라스 신민주당 당수가 이끄는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에 무사히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신민당, 사회당, 민주좌파 등 3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는 그리스 의회 300석 가운데 179석을 보유해 안정적인 과반을 차지한 연정을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또다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MSCI 지수를 운용 관리하는 MSCI 바라는 정례 지수 리뷰를 통해 한국을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이어 국내 민간 싱크탱크인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3.5%로 0.5%포인트 떨어뜨렸습니다. 상반기 성장률 하락과 수출 여건 악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된 FOMC였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미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었는데요. 결국 일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그런 조치에 6월 말 종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 정도만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어제 코스피가 한 달 만에 1,900을 회복할 수 있었던 데는 눈높이가 낮았든 높았든 이 같은 FOMC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소폭 반납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벤트 소멸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는 나흘 만에 한 2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고 있고 좀 전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거세지면서 코스닥도 함께 꺾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중국의 제조업 지표마저 안 좋게 나왔습니다. HSBC가 집계하는 중국의 제조업 PMI가 지금 8개월째 위축 국면이다 해서 오늘 철강과 화학, 소재 등의 업종의 하락률이 그 어느 때보다 부진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가 오늘 좀 우수수 떨어지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곤 연구위원입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하향됐는데 그래도 추가 부양은 이른 것인지, 산 넘어 산 그리스 연정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구제금융 재협상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또한 MSCI 신흥지수로 하향된다는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전망 함께 들어보죠. 오늘 만나볼 5위는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입니다. FOMC 회의 이후 관심은 다시 유로존인데요. 재무장관 그리고 정상회담 지나면서 위기 해법이 나올까요? 일단 지금은 현금화가 가장 좋은 방법인지 1,900에서 저항받고 있는 증시 투자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을 이기는 전략 오늘도 정호영 대표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폭 늘리는 코스피 1880선도 한때 위협했었는데요. 이렇게 밀리다 다시 가는 것인지 향후 흐름 시장 연동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전히 IT주는 유망한지 IT주 섹터 분석까지 함께 들어봅니다. 주간 5% 공략주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한세실업으로 설명 들어볼게요. 끝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오늘은 유지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현 대리님이 함께 주실 텐데요.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벌써 4번째나 불발됐습니다. 이유와 전망 들어보고 코스피 1900선 안착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인지 전제 조건도 확인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80선 중반입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에서 연정이 구성되고 FOMC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이 이뤄졌지만 여러 변수가 남아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했는데요. 3차 양적 완화를 기대했던 일부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95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후에 장중 1900선을 반짝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위쪽으로 더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오후 들어서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1.03% 하락한 1884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외국인이 나흘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요. 현재 기관과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을 통해서는 1,2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그 뒤를 따라서 400억 원 정도의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현재 1,4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기조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도 현재는 힘을 잃고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는 강세로 장을 출발해서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면서 장중 고점을 488포인트까지 높이기도 했는데요.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04% 하락한 484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현재 외국인이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개인과 함께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소폭 내어주고 있고요. 개인 역시 1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현재 16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FOMC 실망감을 반영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교보생명 관련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1,140원대로 레벨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역의 달러 매수와 또 내고 물량이 맞서면서 현재는 1,150원대에서 등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0전 상승한 1,151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부진으로 올 2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12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도 현재는 부진합니다. 현대차가 0.99%, 기아차도 1%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0.18% 하락하면서 28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2.34% 하락하면서 3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61%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0.48% 약보합권에서 3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0.65% 밀려나고 있고요. 반면에 CJ홈쇼핑이 주가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 4.23% 오르면서 17만 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은 반면에 1.28% 하락하면서 27,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2.4% 하락하고 있고요. SFA 역시 1%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젠백스가 6%대로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현재 38,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정유화학주부터 살펴보시죠.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유화학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현재 4%대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4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S도 3%대로 밀려나고 있네요. 현재 5만 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호남석유와 금호석유도 각각 3%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공주는 국제 유가 하락 소식과 함께 여름 휴가 시즌에 접어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주 살펴보시면 대한항공이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현재 3.79%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당 1,800원씩 오르고 있는데요. 49,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나도 살펴보시면 현재 4%대로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7,3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삼성전자 갤럭시 S3가 미국에서 공식 출시한다는 소식이 현재 관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시죠. 이녹스가 2.75% 상승하면서 2만 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플렉스와 파트론도 2%대로 오르고 있고요. ELK가 4.15% 오르면서 1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하이마트 인수전이 흥행 실패로 끝나자 기업 인수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하이마트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하이마트는 9%대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모기업인 유진기업도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대로 역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데쇼핑은 하이마트 인수전 본입찰 참여 기업으로 결정되면서 현재 3.17% 오르고 있고요. 30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본입찰을 포기한 SK네트워크스와 이마트, 신세계는 각각 1%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자 농업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주 살펴보겠습니다. 효성 OMB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7,2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조비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1,4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남해화학이 현재 7%대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에는 경농이 4.95%, 그리고 대동공업도 3.48% 상승하고 있습니다. SK그룹 피인수설을 보이는 세미텍이 나흘 만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세미텍은 3.75% 하락하면서 4,6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바이넥스가 슈넬 생명과학의 최대 주주 지분과 자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넥스는 10% 넘게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7,1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만손이 핸드백 사업부를 런칭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증권가 분석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660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5,1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84선 비슷합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부진하고요. 소재 쪽이 유가가 좀 하락해서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안 좋아졌지만 중국 쪽 제조업 지표가 안 나오면서부터 분봉상 더 꺾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여의도 쪽 시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곤 연구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회의가 이제 끝이 났는데 미국의 실업률 전망치가 올라가고 성장률 전망치는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추가 부양이 나오는 것이 맞는데 왜 대규모 부양책이 없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만 연장했는지요? 예, FOMC 회의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만 연장을 했는데요. 당초 시장에서는 최근의 경기 둔화를 감안하면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QE3를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FOMC에서 현재 바로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달, 6월달 지표 추가적으로 안 좋게 나온다면은 3분기에는 QE3를 포함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물가 지표가 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현재 6월달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을 했고요. QE3를 포함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그리스는 신민당 중심의 3당 연정 꾸리는데 무사히 합의가 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산 넘어 산 구제금융 재협상을 트로이카하고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돈 갚는 시한을 연장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은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됐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신민당이 재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긴축을 부분적으로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트로이카하고 재협상을 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신민당이 주도하고 있는 재협상은 사실 시리자의 재협상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신민당은 전면적인 재협상이 아니고 부분적인 좀 세부적인 내용을 재협상을 하거나 조금 시기를 지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초 EU에서도 절대 재협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일종의 명분을 주어주기 위해서는 협상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결국은 어떤 그 협상, 정치적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타협점을 결국에는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부분 협상이니까요. 하지만 그리스 증시도 이른바 소위 구룡 뉴스가 하나 들리던데 우리도 무슨 MSCI 선진지수 편입에는 실패했습니다마는 그리스는 아예 이머징 지수 쪽으로 하향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증시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국 증시가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기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부분도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스가 선진지수에서 신흥지수로 이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그리스 증시는 선진지수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미 사실 신흥국 지수 그 이하로 내려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증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의외로 미국의 이 FOMC 이벤트가 좀 조용히 지나간 듯합니다. 이제 다시 관심은 유로존인데 재무장관 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예정이 돼 있고 또 문제 4개국 정상회담도 잡혀 있는데 이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까요?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네. 어떤 의미 있는 공조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십니다.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ESM 우선 변제권 문제, 스페인에 1,000억 유로를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ESM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면서 여타 민간 채권단들이 이제 나중에 헤어컷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이견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견을 좀 좁혀가는 과정 정도 그리고 원론적인 논의와 그 합의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너무 기대치를 많이 가져가는 것도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유럽의 이벤트에는 크게 기대를 걸면 안 되겠고, 미국 쪽 일단 이벤트는 소멸이 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2분기 실적 시즌에 뭔가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대응 포인트 미리 좀 잡아주시죠. 예, 이제 2분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당초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기업들도 좀 둔화되고 있고요.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역시 한 3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컨센서스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2분기, 3분기, 4분기 뭐 계단식으로 좋아진다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증시의 상단부에 대한 레벨도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일단 필수 소비재나 핵심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을 압축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시장은 1900 안착을 쉽게 못하고 있고, 오늘 또 보니까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연일 계속 부진한 것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소재 종목은 언제 올라오는지,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 이쪽이 좀 들어갑니까? 마감 전략 좀 아울러서 챙겨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다시 1900선 아래로 밀려나면서 20% 이상 내리고 있습니다. FOMC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기대감이 일부 줄어드는 과정 그리고 실망 매물이 좀 투여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점도 경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실제로 좀 주가가 건설주를 비롯해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종목별로도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지수 하단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조정폭 자체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급하게 올라왔었던 점 감안하면은 오늘의 조정은 단기 급반등에 따른 이격 조정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종목별, 업종별 그리고 시장을 살펴보면은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었고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좀 더 수급이 좋아지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격 조정 과정 속에서 가격 매력 있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가 조금 어려워할 때 이격을 좁히는 동안 수급이 좋은 가격이 많이 싸져 있는 중소형주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겠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곤 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FOMC 회의가 끝나고 시장의 관심이 다시 유럽으로 돌려진 가운데 유럽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주신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880 FOMC 회의 전, 그러니까 저희가 화요일 날 만났었는데 딱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이네요. 예, 지금 뭐 화요일 날 얘기를 나눴다시피 비슷하게 좀 결과가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저번 화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일단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작년 9월에 4천억 유로 규모의 4천억 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다가 이번에는 연말까지 해서 2,670억 규모입니다. 즉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는 점에 약간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2014년도까지 이제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는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 의장이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는 역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관련해가지고 전망치를 7.8에서 8%의 밴드에서 8.0에서 8.2%의 밴드로 높이면서 실업률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 흘러나온다면 나쁜 쪽으로 흘러나온다면 지금 한번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한번 추가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이 좀 중요한 발언인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3년 만기를 6년에서 30년 만기 장기로 교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중에 돈을 직접 푸는 것보다는 그 효과가 걸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좀 실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그리스 연정이 구성이 되면서 유럽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한꺼풀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가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국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은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일단 아시다시피 나와 있는 게 28일에서 29일 EU 정상회담에서 과연 이제 부실 국채에 대한 직매입 이게 아마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랑스와 독일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 부실된 국가의 국채를 유럽이 직접적으로 매입을 한다면 유럽의 시장은 정말 빠르게 아마 좀 정상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는데 반해서 네. 독일 같은 경우 이렇게 한다면 짐을 상당 부분 많이 떠안고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의 기운이 뚜렷합니다. 어저께 미국과 다르게 유럽이 좀 그나마 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일단은 증시는 일단 실망감에서 좀 우리나라 증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망을 했단 말이겠죠. 네. 하지만 일단 이 20포인트 넘게 빠졌지만 급락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종별로 좀 갈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주의를 하셔서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업종은 역시 자동차와 IT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그 최근에 또 흐름이 좋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그리고 게임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화학주와 정유주는 당분간은 매수는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유가가 80불대로 이제 접어들었고 최근에 유가 보고서를 보더라도 과거에 200불 얘기했던 많은 투자에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70불대는 무난하게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원유 재고 물량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유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주, 화학주는 당분간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대안주로는 역시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대안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이라든지 서울반도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종목들은 매수 관점에서 천천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에 좀 관심을 가졌었던 화학주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관심 업종 포트에서 비중으로 먼저 공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주식은 역시 저는 20% 이상 담는 거에 있어서는 망설일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주가 빠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분할 매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전기전자는 지금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빠져서 그렇지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빠진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역시 주가가 내려갈 때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해 주시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트에 15% 정도 일단 담자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포트에 있어서 15% 담아도 이게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건 반대고 분할 매수도 일단 반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좀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컨센서스 나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좀 더
유가 관련 주식들이 올라올 때 오히려 정리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지금 뭐 삼성 갤럭시 S3가 지금 뭐 아일랜드에서 충전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지만 아직 뭐 정확하게 파악이 된 바는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 역시 눈여겨봐야 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현금은 뭐 45% 이상 꼭 들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아까 유가 얘기를 하셨는데 WTI가 뭐 110불도 넘었다가 이제는 뭐 80달러까지 깨질 것 같은 8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정유와 화학 섹터는 조금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오늘 또 반색하는 섹터가 바로 항공주 아니겠습니까? 덧붙여서 음식료 쪽도 이제 기본적인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인지 오늘 함께 항공주와 분위기가 괜찮은데 음식료 항공 쪽에 대한 투자 매매 팁 뭐 주신다면요. 예, 저는 항공주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비용 측면에서 상당 부분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6월에서 한 8월 사이가 또 항공주에 있어서는 또 성수기입니다. 여행을 많이 간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수익률 부분에서는 15%에서 10% 정도의 단기 대응하시면서 매입을 좀 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아시다시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또 그 곡물 관련의 그 가격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적인 의미는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에 있어서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찬성이지만 지금 뭐 예를 들면 농업주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들어서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뭐 6월에서 7월 초까지의 뭐 흐름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지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건 아니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하면서 천천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 감안해서 화학과 정유보다는 디스플레이를 추천하고 싶다 하셨고 항공주는 단기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정우영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마감 전략과 이 시각 공략 종목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실망감에 하루 만에 1,900선은 내줬지만 예상했던 수준이었던 만큼 낙폭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특징적인 점이 또 오늘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인데요. 오늘장 점검 부탁드리고요. 내일장은 또 어떨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완만한 조정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했다 다시 반등 나와주는 구간인데요. 아무리 상승 추세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매일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의 조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어제와 그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드렸던 것이 만약에 지수가 조금 안정이 되면 코스닥이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지수로 보나 종목으로 보나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수가 만약에 1850선이 이탈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나쁘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앞으로도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내일 예상은요. 내일도 똑같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도 당연하고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위주의 순환매 가능성이 점점 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기 매매하는 관점에서야 뭐 코스피 우량주를 묻어두면 되는데요.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1800선 돌파 이후에 1850선까지 흐름에서는 코스피 우량주 위주로 단기 매매도 했지만 지금은 지수가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록 1900선 이탈됐다고 하지만은 코스닥
위주로, 그러니까 코스닥의 비중을 좀 더 높여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수로 봤을 때 주식 비중은 75%, 100% 그대로 유지하는 거에 맞겠네요. 예, 저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1875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 1850 이상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인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가에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흔들리는 거 무시하고 가자는 얘기죠. 투자자분들이 참 제가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이 조금 있어도 버티고 계속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엄청나게 손실이 볼 때 그때 던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 아닙니까? 저점에서 매수해서 어느 정도 평가액을 다 안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빨리 던질 필요가 없어요. 일단 최대한 끌고 가자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오늘도 마찬가지로 75에서 100%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가에 공략할 업종과 그리고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증권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증권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천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증권주는 이번에 지수가 예를 들어서 1800선을 다시 이탈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근데 제가 예측해 드렸던 대로 6월 초 저점이 2012년 중기 저점이 된다고 봤을 때 증권주는 단기든 중기든 반드시 한번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요. 제가 그 설명을 다 하기엔 좀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일단 증권주는 무조건 편입하세요. 그래서 증권주 중에서 역시 삼성증권입니다. 왜냐하면 증권주 대장주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초우량주인데요. 삼성증권을 시장가로 종가에 매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10% 밀리면은 손절해 주시고요. 20% 정도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매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목표가 손절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가로 종가로 매수했을 경우에 오늘 종가가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종가가 예를 들어서 49,000원이든 5만 원이든 그 종가가 찍히고 나서 그 기준으로 손절 10% 플러스 그다음에 수익 2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 종목까지 공략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88선인데요. 이번엔 주간 5% 들고 있으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딩투자증권의 윤정훈 주임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공략 종목인 남양유업 AS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남양유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유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진출을 통해서 이제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 제가 이제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보이고 있고 361선을 강하게 이제 뚫어서 매수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77만 원에 매수 추천 드렸는데 지금 큰 변동 없이 그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중기적으로 여기서 2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여타 이제 좀 옮기시고 이런 게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남양유업 역시 목표 가격인 81만 원까지 유지를 좀 해서 홀딩하셔도 괜찮겠다는 의견 들어봤고요. 혹시 교체 매매 혹은 현금이 더 많으신 그래서 신규 종목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한 오늘 공략 종목이 있다면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들고 나온 종목은 한세실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한세실업은 이제 대표적인 OEM 의류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영원무역 그리고 이제 세아홀딩스 그리고 이 한세실업까지 이제 빅3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제품이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OEM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라나 H&M 그리고 아베크롬비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이런 SPA 브랜드들이 최근에 경기 불황에 따라서 오히려 수익이 늘어나면서 이쪽 한세실업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4천억에 비해서 지금 매출액은 약 1조 원 가까이 되고 있고요. PSR 비율이 0.4로 제조에서 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은 뭐 계속해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 뭐 정별 형식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잡을 때 제가 이제 EPS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순이치에 뭐 한 9배 정도를 더해서 12,000원 정도까지는 지금 중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 이제 지금 이제 9,000원대에서 이제 10,000원으로 자릿수가 한 자리 바뀌면서 조금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800원, 9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손절가를 9,7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면서 또 한 주 지켜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손절가는 9,700원이신 거고 역시 네. 매수는 지금 현재는 2% 떠서 1,200원이지만 약간 눌림시 공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기적으로는 12,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오늘 네네. 주간 5% 공략 종목 한세실업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시 34분 지나고 있고 코스피는 1,888. 오늘 1% 안쪽으로만 조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마감으로 자꾸 갈수록 조정폭은 얕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세워볼 텐데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현 대리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상대로 시나리오가 많아서 시장 좀 무덤덤한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결과도 그렇고 그렇죠. MSCI 선진지수 편입 안 된 것도 그렇고요. 네네. 예. 일단 뭐 오늘 시장 그 아침 그 장대 음봉을 내리면서 이제 조금 빠지고 있는 형국인데 그 이제 어저께 뉴욕 그 FOMC 회의 결과 사실 뭐 그냥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무덤덤하게 아침에는 반응을 했는데 이제 오후에 갈수록 그 중국 시장이 조금 많이 빠졌죠. PMI 네.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면서 그리고 계속 그 지수 자체가 이제 안 좋게 나오면서 중국 증시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 시장이 이제 낙폭을 확대해가는 그런 형국이 되겠는데 일단 1900 저항 라인이 조금 형성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계속 1900선만 이제 가게 되면 그 저항을 맞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형국을 보였는데 오늘 그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그래서 1900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향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도 일단 오늘은 조금은 끊겼다라는 거. FOMC 요 정도 선물에 외국인들도 조금 주춤한 아침부터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외국인이 일단 수급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급 자체가 이제 외국인의 그 향방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현물과 선물 동시에 이제 순매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공격적으로 외국인이 현물을 이제 사주고 현선물 동시에 살 때도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현선물을 동시에 매도하면서 증시에 이제 수급 압박을 주는 형국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일단 최근에 이제 공격적인 매수세에서 약간 조금 잠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에 공백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6월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만 그 모멘텀 자체들이 외국 그 뉴욕 증시나 그리고 글로벌 이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 이런 부분을 항상 이제 체크하시면서 장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안도랠리로는 소위 1900까지가 목이 다 찬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급도 좀 다시 안 좋아졌고 부양책도 어떤 뭐 중국에서 간간히 나오는 것 빼고 미국발 진짜 덩치 큰 부양책은 아직이잖아요.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 네네. 현금만 쥐고 있기는 또 좀 곧 갈 것도 같아서 예. 일단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좁은 박스권의 형국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일단 예. 1850 정도에서는 이제 또 이제 지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850선에서 1900 아주 좁은 박스권에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이 걸쳐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장이겠죠. 이게 뭐 7월까지 갈지 뭐 8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밑에서 네네. 아주 밑에서 사지 않으신 이상 그렇죠. 대형주로도 수익을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큰 대형주로는 사실 대응하기가 좀 힘든 장이고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에 좀 그 주목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중소형 중에서도 네. 실적이 상당히 이제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관련주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그렇죠. 에이블 CNC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실적 관련 제가 네. 이제
좀 이따가도 이제 그 말씀드릴 그런 추천 종목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면서 성장 가능성, 이익 모멘텀 자체가 있는 그런 회사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소위 뭐 낙폭과대 대형주 이쪽은 어려운 건지 오늘 사실 중국 쪽 지표가 안 좋으면서 네네. 시장 자체를 눌러버렸는데 아마 그렇죠. 그거 없었으면 그냥 유지 정도는 해줬을 것도 같은데 소재주는 진짜 언제까지? 일단 결국에는 이제 화학과 철강 결국엔 중국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종목들이 네. 되겠죠. 그게 사실 이전까지 뭐 여러 가지 급락장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유럽발 위기 뭐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았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죠. 중국의 그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리 인하도 했었고 그래서 중국의 그 경기 자체가 좀 수그러들면서 죽어가면서 우리 시장에 증시 압박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의 뭐 지수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야지만 결국에는 철강 그리고 화학주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낙폭과대보다는 실적이 되는 중소형주 고르는 네네, 게 훨씬 그렇습니다.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있다면요?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네. 상당히 이제 수익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네. 오늘 종목은 추천을 안 하고 제가 꼼꼼한 AS를. AS를 하면서 그리고 목표가 상향 이유들 뭐 이런 이유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예상보다 빨리 수익이 크게 났다 하셨는데 화면 보기 이전에 그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였었고 신규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상한가를 어제 쳤습니다. 이전 포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있는 포트폴리오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정승현 대리님의 포트폴리오요. 현대위아가 30%, 요즘 차 부품 좋지요. 영업무역이 20%,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15%.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서 더 많이 실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세 종목 수익률을 좀 집계해 보니까요.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어제 상한가 쳐서 15.2%, 그리고 영업무역도 14.2%. 제가 없는 지난주에 목표가를 올리신 것 같던데 그 목표가 올려진 것도 며칠 전에 달성을 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도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가격 레벨에 와 있는 것. 세 종목 전부 다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드물거든요. 국어를 잘 보면은 영어 점수가 좀 깎이고 그런데 세 종목 네. 전부 다 어쩜 이렇게 일단 네, 뭐 운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제가 종목을 좀 보는 해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진짜 시간 대비 이렇게 상한가까지 먼저 AS를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추천을 드리면서 그 이제 LED 이게 이제 인곳으로 LED 기판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추천을 하면 45,000원 정도 121선에 이제 걸치는 그 라인에 이제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는데 그걸 이제 어제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유가 이제 LED가 좀 그 업황이 개선된다. 뭐 그렇게 뉴스는 나왔습니다만 네. 그 이제 시장에 들리는 소문에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애플 iTV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납품이 하게 되면 새로운 판로를 뚫는 거기 때문에 크죠. 상당히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줬고 그게 이제 시장에 공시가 될 때 저는 상한가를 칠 줄 알았는데 그런 소문들로만 어제 상한가를 쳐서 예. 저는 여력이 충분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들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LED 업황의 그 모멘텀 자체에 좀 기대하지만 지금 이제 개선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런던 올림픽 이제 다음 달에 있죠. 그런 특수 상도 이제 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단기간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5만 원으로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까지는 그 가격 그 매물대 자체가 좀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5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5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제 종목은. 신규로 들어가는 영역은 조금 아닌가요? 저는 조금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게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그렇죠. 상장한 이후 첫 상한가여서 네, 저는 어제가 어제가 첫 상한가여서 좀 눌림목이 있으면 저는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도 이제 견조하게 어제 상한가 이후에 좀 견조하게 올라가서 네. 오늘 저는 조금 이제 눌림목이 나오면 이제 편히 그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5,000원 언더 정도에서 그 가격대가 오시면 추가 편입을 권해드리고 싶고 쫓아가는 매매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상장 이후에 첫 상한가를 쳤는데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이 어떨지는 아직 이제 차트상으로 눈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상한가 이후의 주가 흐름 이런 거 한 일주일 정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추가 편입을 하든지 이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상장 이후 첫 상한가 이후에 오늘 추가 상승, 일단 5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의견을 주셨고요. 만만치 않은 수익률 14.2%의 영업무역 그 다음으로 볼까요? 네네. 일단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목표가를 33,0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또 이게 상향하자마자 또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고가를 경신했죠.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목표가를 제시한 대로 이제 매매를 하셔서 그 가격에 이제 파신 분들은 이제 뭐 조금 이제 눌림목이 나올 때 오늘 뭐 3만 원 정도 언더가 다시 오면 이제 다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유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계속 이제 홀딩 하셔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그대로 33,000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33,000원이 다시 오면 매도. 그 정도 이제 10%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3만 원 초반대 아니면 3만 원이 깨지는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즘 뜨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현대위아를 비중 가장 크게 30% 포트에서 갖고 네네. 계시잖아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차트 흐름으로 보시면 거의 이제 쌍바닥을 그리고 다시 이제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문제가 되겠죠. 시장이 얼마나 이제 견조하게 흘러가느냐. 그리고 6월 이벤트들 그리고 경기 부양책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나와야지만 이제 현대위아 같은 종목은 이제 코스피 200에 이번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다른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을 때 거의 빠지지 않고 견조하게 흘러가는 적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빠질 때도 소폭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이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대위아 모멘텀이 살아있고 차트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손절가로 제시해 준 가격까지만 안 오면 계속 홀딩하셔도 좋다 이렇게 계속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네. 만약에 이제 요 쌍바닥 찍고 삼중 천장이 만들어지는 곧 다가올 그 정도 가격에 네네. 또 맞고 떨어진다면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손절가를 혹시 좀 높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일단 고점을 얼마나 강력하게 뚫을 건지 아니면 고점 부근에서 눌림목이 어느 정도 올 건지 그 패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점 부근에서. 네네. 그때 이제 손절가를 잡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향후 흐름을 조금 더 보고 손절가 조정해 주시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자, 정승현 대리님의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봤는데요.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동차 부품 현대위아 30%, 영업무역 20%,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15%, 현금이 한 35% 정도 된 세 종목이 담긴 포트였는데요. 세 종목 모두 다 수익률이 아주 놀랍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전일에 상장 이후 첫 상한가에 진입한 이래 오늘 추가적인 3%대 상승을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기존 4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영업무역도 3만 원, 3만 3천 원에서 박스권 매매로 샀다 팔았다를 하시면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는 17만 5천 원 정도 뚫는지 그 에너지를 좀 보고 손절 가격도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현대TV가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있는데요.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참가비 없으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